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이게 우리나라의 커다란 과제입니다. 문 대통령도 취임 3주년 맞아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게다가 또 오늘은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도 등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뭐 개념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는 건지, 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을 오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박 장관님은 취임 1년 지났죠? 네, 1년 1개월 지났습니다. 1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유, 그동안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참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좀 많이 힘들었고요. 예.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상 최대의 벤처 투자 그리고 11개 유니콘 기업 뭐 이렇게 등장을 해서 벤처 4대 강국으로 지금 현재 도약 중에 있다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작년에 일본 수출 저희 속색일 때 예, 일본 수출 분규 났을 때 경제부처가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정말로 소부장 대책을 마련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네. 네. 이것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는데 이것이 코로나19를 버텨내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게 이제 지금 그러네요. 사후적으로 그러네요. 지금 저희가 그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코로나19라는 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도 했지만 국민들께서 정말 여기에 많은 호응을 해주셨고 또 투명성을 확보한 사회가 됐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요즘 왜 한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와 다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주로 잘한 것만 쭉 이렇게 자랑을 하시네요. 못한 것도 말씀드릴까요? 아쉬운 것, 지난 1년 동안 제일 아쉬운 건 뭡니까? 제일 아쉬웠던 거는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그렇죠. 예. 네. 그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정말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지만 예. 아직도 많이 빈 구석들이 보이고 있는 것 네. 이런 것을 어떻게 메꿔가느냐 예. 이것이 저희의 또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부담을 주는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든 좀 메꿔보려고 하던 차에 또 코로나 사태에 제일 직격탄을 맞는 분들이 맞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삼각파도를 막 마주치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지난 소상공인을 위한 1차 긴급 경영 안정자금 대출, 그거를 16조 4천억 원을 정말 대대적으로 하게 된 것이고요. 처음에 시작은 좀 이렇게 저렇게 잡음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1차 경영 안정자금 대출이 연착륙해서 이렇게 마무리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장을 취재한 기사들을 보면 네. 뭐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뭐 내일 다시 오세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전국에서 좀 벌어진 거는 사실인데요. 근데 그게 이제 그동안에 안 해보던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은행 창구를 이용해서 소상공인 대출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신용자의 대출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전국에 예를 들면 4,000개 점포가 있는데 이 4,000개 점포가 다 동일하게 움직이면 좋지만 또 그렇게 조금 준비가 미흡했던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대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한 목적이 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말씀하셨고 오늘은 또 그린 뉴딜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한국형 뉴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이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서는 이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 발표된 내용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한국형 뉴딜은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 그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 것이냐.
그럼 과거처럼 무슨 SOC 사업을 할 거냐? 그건 네. 아니다 이거죠. 그럼요. 디지털 인프라를 깔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디지털 인프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인프라를 깔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비대면 기업에게 집중 지원을 하고 이것을 발굴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SOC의 디지털화를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지금 디지털 인프라를 깔겠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게? 그렇죠. 그것은 AI의 대중화라고 저희 이제 각 부처마다 이 디지털 인프라를 까는 그 역할이 이제 앞으로 다 이제 나뉘어질 텐데요. 예. 지금까지 정리된 것 중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AI의 대중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서 우리가 IT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때는 IT 인프라를 깔은 거죠. 그렇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ICT 강국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전자정부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뭘 할 거냐? 예.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디지털 인프라를 까는 것인데요. 예. 그럼 여기서 디지털 인프라라 함은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ICT 강국, IT 강국 속에서 컴퓨터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초고속 인터넷망, 예.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엄청난 경쟁력 차이가 있었죠. 네. 지금은 AI를 여기에 접목시키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이것이 앞으로 경쟁력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겠죠. 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AI를 상용화하도록 만든다. 그렇죠. AI의 대중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AI를 가깝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화시키는 거죠. 상용화시키고 대중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 공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스마트 공장이 AI와 만났을 때 엄청난 생산성을 높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존의 소상공인들도요. 그냥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이것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과는 엄청난 지금 매출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대면 산업이 뜨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을 스마트 상점화하기 위해서는 AI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일을 이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AI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역량을 발휘하려면 풍부한 디지털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디지털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이런 얘기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양질의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활용해갖고 결국은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데이터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게 5G이고요. 5G 하나만 갖고는 경쟁력이 더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5G 플러스 융복합적인 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이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입니다. 아이고 이제 어려워지네요, 점점. 그런데 퍼뜩 드는 생각이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그걸 위해서는 지금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입력하고 하는 작업에 여러 인력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결과로 기업이 다 AI를 활용하고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이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상점을 AI와 접목시켜서 디지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해보니까요. 여기서 또 다른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줄어드는 것보다 더 많아요? 보통 스마트 공장을 한 기업의 고용 증가가 평균 3명 정도 됩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럼 어디서 그런 고용 증가가 있느냐? 그 고용 증가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AI를 잘 활용하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것이 오랜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직관에 의한 그 경험과 만나지 않으면 이게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오래 했던 숙련된 노동자의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갖고 있는 노동자와 AI를 접목시키는 일. 여기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스마트화하면서 줄어드는 단순 노동력도 있으나
네. 추가로 필요한 노동력을 합해 보니까 늘어나는 게 더 많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소상공인의 경우에도요. 예. 요즘은 이제 스마트 상점이라고 그래서 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물건을 내가 이런 물건을 디자인했다. 내 옷이 파는데 보통 그거 다 온라인에서 구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온라인에 이것을 잘 올려주기 위해서 예. 영상 촬영해야 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옷이 뭐 뒷모습이 어떤 건지 뭐 앞모습이 어떤 건지 이렇게 해서 모델이 첫째 필요하고요. 맞아요. 예. 이런 부수적인 그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생겨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린 뉴딜은 또 뭐예요? 그린 뉴딜은요. 예. 대통령께서 이제 3주년 그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 혁신 벤처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요. 예.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혁신 벤처 스타트업들의 요즘의 지향점은요. 예. 모든 것의 디지털화 플러스 환경 문제를 고려한 그린 뉴딜에도 관심이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예.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 모든 것이 디지털화만 되면 이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근데 일단 네. 기본적으로 디지털화 자체가 뭐 환경 파괴형은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죠, 환경 그죠. 파괴는 아니지만 예. 디지털화 하나만 갖고는 이것이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어떤 2%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사무실이라도 내 예. 사무실 옆에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예.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요. 문재인 정부 이미 3년 동안 이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그동안에 진척이 되어 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네. 생활 SOC를 강화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생활 주변에 체육관을 만들고 그렇죠. 또 공원을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그동안 해왔고요. 예. 또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왔던 거, 또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이 이미 그린 뉴딜과 관련된 일들이 상당히 지금 진척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더 강화한다. 예. 더 이것을 좀 더 생활과 환경 문제를 고려한 쪽으로 좀 더 강화해야 부가가치가 더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만 있는 곳하고요. 아파트 플러스 공원이 있는 곳하고의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개념이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손에 잡히는 실물로 보여주시는 게 앞으로의 과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린 뉴딜과 관련된 것은요. 네. 요즘 혁신적인 그 벤처 스타트업들이 낡은 산단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에. 낡은 공단에 낡은 공단에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혁신 벤처 스타트업을 위해서 공원도 있고 또 사무실도 있고 주거지도 있고 문화도 있는 그런 시범 단지를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시범 단지 어디다 만들어요? 그거는 아직 발표를 하면 조금 발표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한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들의 그 성장률이 요새 눈에 띕니다. 건강한 플라스틱? 네. 예를 들면 물에 녹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요즘 이제 굉장히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요. 네. 이게 코로나19의 효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옛날에는 비싸서 안 샀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런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단순한 빨대도 이런 어떤 건강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을 사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좀 손에 잡히는 그 성과들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네네. 그럼 그거 좀 들고 스튜디오로 좀 오세요. 이렇게 전화로 해서 답답하게 하시지 말고. 그러세요. 예. 다시 또 초대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이었어요.